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저 지금 한국에 부모님 집에 있는데요. 부모님 집은 역시 따뜻합니다. 일본에 있을 때하고 엄청 차이 납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도 마음이 따뜻하고, 제가 부모님 집에 와 있다고 부모님이 보일러를 엄청 떼주시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추위에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추워도요, 엄마한테 엄마 나 추워! 막 이러거든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준 자가 정상이 아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좀 그렇게 따뜻하게 보일러를 안 뗀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면 막 춥다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일러 떼시니라고 아유 고생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잔은요, 제가 부모님한테 선물해 준 잔이거든요. 부모님이 제가 좋아하는 잔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은 특별하게 겨울 준비할 거 없잖아요. 아파트들이 단열이랑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 이불 꺼내놓는 거 빼놓고는 뭐 특별하게 겨울 준비할 게 있나요? 그런데 일본은 단독주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해야 될 거 있는데요. 저는 그냥 문풍지는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난방의 특징은 에어컨으로 다 합니다. 일본 에어컨은 1년 12달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전제품 파는 데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가격이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일본의 가전제품점 중에 하나인 케이지 덴키인데요. 요즘 제가 눈독 들이고 있는 게 이거 룸바라고 청소기인데 26,000엔이네? 3만원 정도 할 수 있네? 지금 왜 이렇게 싸? 이거 중국 거구나. 에어컨 5만원, 60만원, 70만원 정도 하네? 6조 정도. 일본에서도 중국 제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일본 제품의 거의 반절 가격입니다. LG 거 팔고 있다. LG 게 뭐야? 11만엔? 11만에 65인치? 요즘 LG 거 좋죠? LG 거 파넬이랑 좋습니다. 그래서 테레비는 뭐 바꿀 생각이 아직 없으니까. 와, 근데 화질 짱이다. 좋다. 많네. 에어컨 사시려는 분이 18조 이런 거는 거의 거실용입니다. 거실용이 거의 200만원. 여기 케이지 덴키는 현금 내면 세일해주는 그런 매장이거든요. 일본에서 가전제품 살 때 정찰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케이지 덴키에서 물건 살 때 3만엔 이상이면 여기 판매 점원하고 협상합니다. 조금 더 싸게 줄 수 없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세일을 해줘요. 일본도 인터넷에서 파는 게 싸긴 쌉니다. 이게 매장에서 협상하는 결과에 따라서 인터넷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에어컨 이게 여름 막 들어가면서 메이커들이 막 그 가격 경쟁하고 판매 경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즌에 오면 2대 사면 한 대는 반값, 1 플러스 1 이런 건 없지만 한 대 사고 2대째에는 몇 프로 세일 막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혹시라도 한 대 사더라도 조금 더 세일해 줄 수 없냐고 말 한마디 하면 세일해 준다니까요. 일본에서 정찰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근데 유탄포는 아직도 있나 봐. 그 유탄포 뭔지 아세요? 저도 일본하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다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그걸 끼얹고 자는 거야. 저도 처음에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 겨울 날 때 이 유탄포 사용했었습니다. 겨울에 추워가지고 전기장판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겨울이 있었어요. 그 오래된 집에서 월세 살 때 처음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탄포 사용했는데요. 이 유탄포 아침까지 되게 따뜻합니다. 이불 속에 그냥 같이 눕고 껴안고 자면 따뜻하게 자거든요. 아침까지 따뜻해진 이불 어떻게 해요? 아침에 머리 감을 때 사용하고 막 이랬습니다. 문풍지를 사러 왔는데 문풍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코타츠용, 겨울용. 코타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지금 저는 잘 안 씁니다. 결국은 백엔샵에서 문풍지 샀고요. 일본도 요즘 무인화하고 전자결제가 많이 돼 있어서 전자결제 해야 되는데 가끔 처음 가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서 제가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일본 집은 문풍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집 구조를 보니까 이 문을 다 닫잖아요. 닫아도 완벽하게 이렇게 차단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밑에 이 문풍지 크기만큼 약간 이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스키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 빵빵하게 틀면 되지만 겨울 되면 이게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거든요. 저희 집은 거의 24시간 공기 환기시키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겨울 되면 24시간 환기하면 추워 죽으니까 저는 그렇게 환기 안 시키고요. 여기 거실에도 문풍지를 이렇게 깔아줘야 이게 좀 밀폐도 되고 따뜻한 공기도 안 빠져나가고, 그래서 저는 문풍지를 이렇게 꼭 겨울 되면 갈아줍니다. 여름에도 똑같습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했는데 바깥에서 이제 공기순환한다고 다 뺏기면 좀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제가 문풍지는 제가 달아놓습니다. 저 일본에서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옷 껴입고 있습니다. 일본 집이 되게 춥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춥습니다. 일본 집이 단열이 안 된다, 뭐 단열재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다. 이거는 지금은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지어진 집들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어진 집들도 단열 제대로 안 된 집들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집에 살 때는 되게 춥습니다. 저도 일본에 처음 와서 기숙사 나와가지고 살 때 3만 엔짜리 그런 집에 살 때는 단열이 뭐야? 진짜 컨테이너 집 같은 집, 그런 집에 살아가지고 단열 되게 안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지어지는 집들은 단열 규제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제 상황에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혼자 사는 거예요. 아, 진짜로 혼자 사는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있을 때 열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추워. 이게 농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혼자 있어서 그 추운 게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겨울에 난방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제 침실에 있는 에어컨인데요. 일본 에어컨은 1년 12달 다 사용합니다. 이게 지금 사용하는 난방이고요. 공조해서 이제 좀 있으면 꽃가루 날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꽃가루 날린다고 공기 깨끗해지라고 난방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고 드라이 하는 거,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도 에어컨 똑같이 드라이 하는 거, 건조하는 기능 있죠. 그리고 냉방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에어컨 이걸로 1년 12달 계속 가동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는 제 그냥 게스트룸, 게스트룸에 저희 부모님만 오셨었는데, 게스트룸에도 여기 이 에어컨 하나로 다 처리합니다. 여기 에어컨이 제 방에 있는 에어컨보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게스트룸에서 그 뭐 일본 에어컨은 똑같은데 기능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사용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운전, 냉방, 공기청소, 습도 조절하는 것도 있네요. 역시. 그다음에 드라이 하는 거, 난방하는 것도 있고, 내물이 잠잘 때도 뭐 하나보다. 제 침실 바로 옆방이라서 잘 사용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오. 그래서 일본은 에어컨 하나로 그냥 1년 12달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고 다 돌리거든요. 근데 일본 집이 째깐째깐 하면서도 은근히 방도 좀 많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혼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다 냉방을 하거나 난방을 할 필요는 없죠. 이거는, 이 조끼는 잠잘 때는 안 입고 자고요. 그리고 당연히 수면 양말 당연히 신죠. 수면 양말 합니다. 수면 양말 없으면 추워갖고 잠 못 잘 때도 있는데. 그래서 수면 양말도 신고요. 그다음에 옷도 겨울용 바지는 되게 두꺼운 거 따뜻하게 입고 잡니다. 한국에 있는 남성분들은 이런 거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있으면 되게 춥거든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저 겨울 되면 김치 많이 먹습니다. 일부러라도 김치 많이 먹어요. 왜냐면 고춧가루 먹으려고요. 이게 고춧가루 먹으면 몸에 좀 열이 나고 그러거든요. 나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짜로 겨울 되면 고춧가루 김치 사다가 먹고 그래요. 이제 아침인데 1층으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1층으로 내려가는 이 길, 이 복도는 당연히 난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춥습니다. 그냥 맨발로 여기 가면 추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슬리퍼 신어야죠. 한국에서도 다 슬리퍼 신잖아요? 아니나? 그래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 1층에 저의 메모리얼 홀을 지나서 아침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 제 거실도
저녁 내내 난방 하나도 안 됐으니까 썰렁하죠. 그냥 썰렁합니다. 저희 집 거실에도 에어컨 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실용 에어컨. 이게 방 사이즈마다 에어컨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쪽 에어컨이 저희 집에서 성능이 제일 좋은 거예요. 크기의 성능이 아니라 기능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에어컨 틀어서 이걸로도 처음에 만족할 수 있는데 여기 가스 회사에서 이거 선물로 줬습니다. 이거 겨울에 난방하라고. 그래서 이 난방기 가끔 씁니다. 가끔 많이 씁니다. 거의 매일 쓰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거 그 가스로 하니까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니까 이런데 복도 이런데 다 난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산다고 그래도 이런 복도 이런데 다 난방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거실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이런 제 방 침실로 들어갈 때 이럴 때 이제 이 복도 나갈 때 겨울 되면 이제 춥고 그렇죠. 근데 그런 때에 사람들이 쇼크 온다고 그래요. 이게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 한옥 가구였잖아요. 그래서 한옥 가구에서 온돌 나이 드신 분들 온돌에서 그냥 따뜻하게 있다가 아침에 그 문 열고 딱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많이 뇌졸중이나 쓰러지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있습니다. 일본 애들은 특이하게 잠잘 때 전기장판도 안 켜고 잡니다. 아, 저는 전기장판도 켜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에어컨 계속 틀어놓고 자거든요. 따뜻해야 돼 저는. 그런데 일본 애들은 잠잘 때 목욕탕 들어가고 몸을 데핀 다음에 그대로 잡니다. 난방 안 한대요. 피부가 두꺼운가 아니면 이게 얘네들은 아니 특별하게 뭘 먹지도 않는데 카레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진지하게 겨울에 제가 김치를 먹는 이유가 진짜로 추워가지고 몸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김치를 먹는다니까요. 고춧가루가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실내 온도는 절약하기 위해서 옷 두껍게 입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옷 입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집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옷 입고 있다가 옷을 벗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탕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니까. 그래서 탕에 들어갈 땐 옷 벗어야 되잖아요. 이 옷 벗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도 사람들 있는데 저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런 데서 벗어도 되고 아무 데서나 뭐 벗어도 되잖아요. 여기 나 혼자 못 벗고 뭐 혼자 막 이 집 안을 막 뛰어다니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여럿이 사는 집은 딱 여기 거실에서 나가서 여기 탕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서 이제 옷을 벗죠. 여기서 이제 옷을 대부분 벗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많이 쓰러지시는 분이 생기고요. 일본 가끔 탕에 들어가가지고 온도차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건 진짜 옛날 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아시는 러브레터에서 나왔던 여주인공이 50대인데 도쿄 맨션가에 이게 혼자 있다가 욕탕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그런 뉴스가 요즘 나와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이거 일본은 거의 다 표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환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 기능이 있어요. 이 난방 기능은 저 합니다. 건조 기능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일본 욕조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 녀석이 겨울에는 난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뜨거운 바람 나요. 저기 누르면. 그래서 여기 탕에 들어갈 때 춥다고 쇼크사 이런 거 안 일어나게 저 녀석이 바람 불어줍니다. 그리고 이 봉은 뭐냐면요. 빨래하고 나서 여기서 옷 걸어놓고 건조 기능 누르면 이거 건조 시켜줍니다. 일본에서 이제 오래된 집에 살면 진짜 그 단열도 안 되고 이런 기능도 없는 집에 살면 되게 추워가지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회사 취업하고 나가고 그냥 오래된 그 집 살면서 그 집도 싼 집이 아니었어요. 그 5만 엔, 6만 엔씩 그 월세 내던 집이었는데도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욕탕 기능인데요. 욕탕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사용하진 않아요. 저는 보로 사용하는 게 후로 자동이라고 해서 후로 딱 누르면 여기서 네, 물이 나옵니다. 따뜻한 물이 충청충청충청 자동으로 나오고요. 온도도 물 양도 자동으로 조절돼서 그 도중에 멈춰줘요. 그리고 이거는 호출이거든요. 이게 이 단말기가 이 욕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거실에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욕실에 들어올 필요 없이 저기 거실에서 후로 자동 같은 거 하면 물 자동으로 받쳐주고요.
오이타키라고 하면 물 온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냥 물 데펴줍니다. 이 호출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제 거실 사람 부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이거는 누구 부를 사람 있어야죠.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욕실이잖아요. 이거는 어느 집을 가든 거의 비슷합니다. 주문주택 아닌 이상은 다 이런 사이즈, 이런 크기, 욕실 크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저희 집 거실에 있는 그 똑같이 연계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똑같은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건 여기서 누르는 건 후로 자동 가끔 누릅니다. 이거 집에서. 그다음에 오이타키 이런 거는 가족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처음에 씻고 나와서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갈 때까지 텀이 있으면은 물이 식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물 온도만 데펴주는 그 탕 안에 있는 온도를 다시 데펴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저 이제 계절성 아토피가 있습니다. 남자놈이 별게 다 있습니다. 계절성 아토피도 있어요. 저. 계절성 아토피가 뭐냐면 이게 겨울 되고 이러면 되게 추워지면 피부가 가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겨울성 아토피. 탕에 자주 못 들어갑니다. 제 체질상. 씻는 건 자주 쓰죠. 아니 당연히 샤워는 매일 합니다. 샤워는 많이 하는데요. 뜨거운 탕 속에서 계속 오래 들어가 있어서 몸에 있는 기름을 다 빼내는 건 의사도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당히 겨울에는 씻고요. 제가 말했어요. 샤워는 뜨거운 물로 매일 하고요. 당연히 보습도 그냥 많이 합니다. 근데 탕에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더 이상 했다가는 몸이 가려워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겨울에 이렇게 나요. 그리고 여행 오셨을 때 막 방이 되게 춥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 추운 거 맞아요. 그때는 에어컨 그냥 빵빵하게 틀어 놓으시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건조해지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건조한 것도 맞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습기도 틀어 놓아야죠. 그래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따뜻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